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번째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속의 개념과 그 절차 그리고 과세 구조까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고인의 상속재산에서 비과세되는 재산과 채무 등을 차감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출되게 되고, 거기서 상속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액별로 누진 과세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상속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상속공제입니다. 법에서 정해주고 있는 상속공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이를 적절하게 잘 반영함으로써 세금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가지 상속공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적공제의 기본이 1인당 5천만 원인가 비교하면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상증법 제19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라는 것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호기롭게 덤벼들어도 사실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을 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 한도가 있다는 내용이며, 그 한도 금액은 30억 원과 상증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하고, 사항을 보게 되면 그 최저 금액은 5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간편하게 생각해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재산 가액을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에 적용하므로 이 기간 내에 등기나 명의개선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40억 원이라고 하고 채무는 15억이며 자녀는 2명 있다고 가정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 배우자 공제를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도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는 40억 빼기 15억 곱하기 3.5분의 1.5 하면 약 10.7억이고, 법상 배우자 공제의 최고 한도는 30억인데 이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10.7억을 배우자 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보다 공제액이 5.7억 증가하므로 그만큼 상속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아야 하는 금액이고, 해당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때 다시 상속세를 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에서 배우자 공제는 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유산을 배분할 때도 배우자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 비해 50%를 더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아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더하게 해주는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이므로 이를 잘 이용하면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인데,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는데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동방예의지국으로 효를 중요시하는 관습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도는 6억 원까지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지켜야 공제를 해줄 것입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일단 피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해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는 미성년자는 오히려 부양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과 같은 경우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는 보게 됩니다. 또한 주택의 상속자는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5억 원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하고 있고 이 또한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게 되면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도 있고 상속인에 대한 요건도 있는데 이를 다 만족시켜야 하며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영농상속공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굳이 머리 아프게 이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이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만 입증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고 2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런 상정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은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무관한 개인 간의 거래에 관한 그런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째는 기업 상속 공제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물려받을 때 최고 300에서 600억 원 내에서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 영속성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자기 집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 제도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므로 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 피상속인이 갖춰야 할 요건은 첫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 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거래소 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둘째, 가업의 그 영위 기간 중 일정 기간을 대표이사 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로 재직을 해야 하는데 그 일정 기간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갖춰야 할 요건은 첫째,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둘째,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했을 것, 셋째,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등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 사후 관리도 굉장히 철저한데 기업 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이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해당 기업에 대한 그 자산의 100분의 20,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둘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셋째, 법에 정한 고용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상속 공제는 아니고 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속에서 손자와 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와 손녀의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할증 과세에다가 상속 공제액이 축소되거나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증법 제27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란 쉽게 말하면 두 번 내야 될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상황이므로 법상으로 엄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공제 한도액이 축소되고 산출세액은 30% 또는 40%가 할증되어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단 그 중간대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 분배가 되는 대습 상속은 상속 공제 한도도 축소되지 않고 할증 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대습 상속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직계 존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자 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습 상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이 아니고 증여로 봐야 할 것이며 그래서 아버지는 상속세를, 손자 손녀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오늘 부자라빠의 상속 공법의 6번째 시간에서 공부한 다양한 상속 공제는 결국 상속세를 절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며 자신이 거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파악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속받을 재산가액이 5억이나 10억보다 적으면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상속 신고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재산이 많으면 세무사를 활용해서 제대로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이 실전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설프게 신고를 하면 불성실 신고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또 추징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간 자신이 어느 정도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세무사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재산 배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상속을 오로지 혼자서만 받는다면야 배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상속인이 여러인 경우가 주를 이루며 배분하는 것이 결국 돈이다 보니 상속인 간의 분쟁도 생기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다음 시간에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함께 공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